여러분, 170년도 더 된 소설이 지금 우리가 매일 보는 SNS 피드보다 우리 속마음을 더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소설입니다. 놀랍도록 현대적인 고전, 마담 보바리죠. 스마트폰으로 피드를 쭉 내리다 보면 정말 완벽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일상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아, 왜 내 삶은 저렇게 반짝이지 않지? 하는 씁쓸함.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감정의 원조격인 인물이 있습니다. 어쩌면 최초의 인플루언서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소셜미디어가 없던 시절 소설책을 보면서 완벽한 삶을 갈망했던 여자, 바로 엠마 보바리입니다. 네, 엠마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시대를 관통하는 바로 우리의 문제, 아주 현대적인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엠마의 삶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녀의 현실은 어땠냐면요. 착하고 평범하지만 정말 따분하기 그지없는 시골 의사의 아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소설에서 읽은 화려한 무도회, 격정적인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죠. 이 현실과 환상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극, 바로 여기가 그녀 비극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녀가 느꼈던 이 끝없는 불만족과 갈증, 이건 이제 그녀의 이름을 따서 공식적인 심리학 용어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바로 마담 보바리 증후군이에요. 보바리즘이라고도 하는데요. 프랑스의 철학자 줄드 고티에가 정의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만성적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하루 이틀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이상적인 나와 현실의 나 사이의 격차 때문에 내 삶 전체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런 불행감이 계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엠마가 무너진 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여기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단계적으로 진행되거든요. 자, 모든 건 남편과 내 삶이 너무 평범하다는 걸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참석한 화려한 무도회, 이게 그녀의 환상에 기름을 붓죠. 현실이 더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찾아 로돌프, 레옹 같은 남자들과 사랑에 빠지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근데 환상을 유지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결국 사치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간 거죠. 자, 그렇다면 엠마는 그냥 허영심 많고 욕망에 눈이 먼 여자였을까요? 아, 그렇게만 보면 이야기가 너무 단순해져요. 그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시대의 공기를 느껴봐야 합니다. 19세기 프랑스는 정말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새로운 중산층,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급이 떠오르면서 너도 나도 부와 지위를 욕망했죠. 그리고 이 시대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아주 철저하게 분리했어요. 남자는 밖에서 활동하는 시민, 여자는 집안을 지키는 천사 같은 존재로요. 엠마가 여성의 욕망은 끊임없이 좌절된다고 느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당시 문학계의 흐름은 낭만적인 환상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자, 이런 사실주의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엠마는 바로 이 모든 시대적인 압박과 모순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엠마의 문제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분석하는, 어쩌면 조금은 파격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사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가장 깊은 내면, 즉 영혼의 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 슬라이드가 그 두 시선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한쪽에서는 엠마를 억압적인 사회 구조가 낳은 희생자로 봅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 이 교부학적 독해에서는 그녀를 특정 시대의 여성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내면의 유혹에 무너진 모든 인간의 상징으로 보는 거죠. 사회 문제냐, 아니면 보편적인 영혼의 문제냐, 이 팽팽한 대립 정말 흥미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해석에 따르면 엠마의 비극은 단순히 사회 탓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백 년 전 고대 기독교 사상가들이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유혹에 잠식당하는지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엠마가 놀라울 정도로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갔다는 거죠. 바로 이 6단계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생각, 도발로 시작해요. 아직 죄책감 같은 것도 없죠. 그러다 그 생각에 마음이 살짝 흔들리는 동요가 일어나고 이내 그 생각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내통하는 거죠. 그걸 즐기기까지 해요. 결국 그래, 해버리자라고 동의하는 순간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고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죄가 기억에 남아서 마음을 선점해버리고 다음엔 더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혼 전체가 격렬한 욕망, 즉 정념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엠마의 심리 변화가 이 고대의 영적 분석과 정말 소름 돋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사회의 희생양이냐, 영혼의 병이냐, 이 두 가지 해석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19세기 여성의 이야기가 도대체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 걸까요? 작가인 플로베르가 직접 힌트를 남겼습니다. 누군가 도대체 마담 보바리가 누굽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마담 보바리, 그건 바로 나다. 그는 엠마의 고통을 어느 한 여성, 어느 한 시대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어쩌면 진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엠마는 억압적인 사회의 희생자인 동시에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욕망과 싸우다 길을 잃은 영혼, 바로 그 둘 다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이야기는 그냥 초상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완벽하게 연출된 이미지와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불행을 느끼는 오늘날의 우리는 우리 내면의 보바리 증후군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이 170년 된 소설은 우리에게 쉬운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장 묵직한 질문을 던지죠. 이제 그 답을 찾는 건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